네, 최 원장님이 말씀하신 아내분이 갔다 오신 그 에베레스트, 네팔의 에베레스트를 10년 전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오, 사실은.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해발 4,100m인데요. 거기를 한 4박 5일 여정으로 갔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거기서 느낀 게 거기 이제 현지인들이 이제 짐을 들어주는 이제 셰파라고 하는데요. 네. 그쵸. 그분들이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고 추리닝 바지를 입고 저는 중무장을 했는데도 허걱대고 그분들은 한참 멀리 가서 앞에 뭐 있으니까 다시 내려와서 저한테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소질이 없구나 그거 깨닫고 현재는 아까 왕하나님 말씀처럼 막걸리 마실 때나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을 산행이나 일반 산행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상들, 외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산 같은 경우에는 운동 효과라든지 건강에서 도움되는 건 올라갈 때입니다. 올라갈 땐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산은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이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아무래도 부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내리막이라는 이 한계가 사람 자체가 우리 왜 강아지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다리가 더 길고 그 다음에 팔이 더 짧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리 쪽이 좀 길고 올라가는데 유리하게끔 이 발생할 쪽으로 생겼기 때문에 내려가는 동작에서 무릎이라든지 발목 관절 이런 부분들이 다치기가 쉽습니다. 네. 김영봉 원장님네는 어떠세요? 네. 저희 한의원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으시는 게 요즘에 하도 건강 많이 찾으시다 보니까는 저는 허리가 안 좋은데 어떤 운동을 해야 좋을까요? 산을 가도 될까요? 요걸 많이 여쭤보세요. 그쵸. 예, 알아서 먼저 여쭤보시고 이제 이미 뭐 산을 가시든 뭐 계획을 잡아두시고 나는 여쭤보시는데 네. 이 등산 같은 경우도 허리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을 오르고 내려갈 때 아까 무릎 얘기도 했지만요. 이 체중이 걸리는 부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만 서 있을 때는 상체 체중만큼만 허리에서 지탱을 해주면 되지만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동작에서 그보다 뭐 몇 배까지 심한 경우는 뭐 3배, 5배 이 정도까지의 체중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허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동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허리가 안 좋으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환자분이 오셨을 때 그 경우는 잠깐 참았다가 허리 좀 웬만해지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기력이 좀 저하되거나 부족하다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쵸.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네, 등산이 실제로는 칼로리 소모가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엄청난 운동입니다. 네, 한 70kg 몸무게를 가진 성인이 1시간 동안 등산을 했을 때 칼로리 소모가 약 600kcal 칼로리 정도 됩니다. 밥 3공기랑 와. 맞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등산 간다고 하시면은 1시간짜리 갔다 오지 않죠. 우리 갔다 오면 뭐 2시간, 3시간짜리 맞아요. 이런 산을 가게 되는데 그쵸. 이런 산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뭐 체중이 적게 나가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평소 식사량이 적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본인이 쓸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영양 보충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가장 큰 게 수분 손실입니다. 수분이요. 예,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물, 가능하면은 전해질 음료 그런 것들을 이온 음료를 통해서 영양을 보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을 가기 위해서 술을 먹기 위해서 산을 가는 분들이 가을이 되면은 단풍철이 되면 꼭 한두 번씩 생깁니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배낭에 물 한 통, 막걸리 한 통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시는데 이 산 정상이나 등산 도중에 이 술을 먹는 경우는 음주 자체가 이 몸의 균형 감각을 흐트러 놓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훨씬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등산을 하고 나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식당에서 뭐 파전에 막걸리를 하신다든가 이런 것도 몸에서 일단 등산을 해서 수분이 빠진 상태에서 음주 자체가 몸의 수분을 더 뺏어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산 이후라도 술은 적당한 정도만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보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환자분이 지금 시청자님이 비문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문증은 눈앞에 먼지나 벌레, 또 어떤 분들은 티끌이라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날아다니는 증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꼭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산발적으로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이거를 손으로 잡고 싶어도 잡아지지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위를 쳐다보면 그게 따라서 위에 있고 이쪽을 쳐다보면 이쪽에 똑같이 따라 있고 시선을 바꾸더라도 그것들이 따라서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일단은 비문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문증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서 눈에 보면 유리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안구, 이 눈알을 보면은 눈알 안쪽에 원 안쪽에 채우고 있는 물질이 있죠. 이게 바로 유리체인데요.
이 유리체는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투명한 젤리 형태의 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이 드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젤리 형태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손상이 되면서 약해진 부분이 튕겨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 튕겨져 나온 부분은 투명한 것이 아니라 굳어지고 딱딱해지면서 색깔이 다른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경에 뭐 묻은 것처럼 이 눈 아래서 밖으로 들어온 신호가 지나다니는 통로에 투명하지 않은 티끌이나 먼지 같은 것들이 시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비문증이 주로 이제 뭐 40대 이후에 중장년층들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꼭 유리체 문제뿐만 아니라 뭐 망막에 혈관이 터진 게 어떻게 잘못 흘러 들어왔거나 이런 식으로도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문증이 현대 생활로 일어나서 나타나는 질환일까요? 아니면 우리 선조들도 이런 증상 때문에 고생들을 좀 하셨을까요? 예,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문헌에 찾아보면은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문증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문헌에는 희승증이라고 하여서 거미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또는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미 희자에 그 다음에 날파리 승자를 써서 희승증이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방에서 이제 비문증의 원인을 찾자면은 주로 이제 신장이 허한 것 요것을 들었었는데요. 아까 원인으로 언급됐던 뭐 망막 혈관이 떨어져 나갔든 아니면은 뭐 유리체가 떨어져 나갔든 이런 것들 자체가 대부분 다 허해서 약해서 생긴 것들이 많고 그리고 연세가 어린 분들보다는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신허로 묶어서 봤던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재밌게도 이 비문증 외에도 눈 밖에가 아니라 눈 알 안쪽에 내장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있는 질환들 같은 경우는 주로 허증으로 많이 봤던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증이라서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치료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문헌을 보게 되면 비문증을 이 허증을 보호하는 형태의 치료법인 뭐 보중익기탕, 사물탕, 뭐 자주 안신한 뭐 이런 처방들을 사용해서 치료하기도 하였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방 치료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일본에서도 명랑음이라는 처방, 이 처방이 이제 눈이라든지 뇌, 신경계 이런 처방 질환들에 잘 듣는데 이 명랑음이라는 처방으로 어떤 전신 질환이라든지 이런 이유에 의해서 생긴 비문증의 치료가 되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허해진 신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다양한 한약 처방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쯤 돼서 궁금한 게 혹시나 침 치료에 도움은 받을 수 없을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뭐 안구에 직접 침을 찌르는 모습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김영호 원장님, 혹시 침 치료도 좀 가능할까요? 예, 물론 침 치료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안구, 그러니까 눈 자체에다가 침을 찌를 수 있냐 하면은 물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위험성에 비해서 효과가 그다지 기대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에 눈 주변부를 치료하게 됩니다. 한방에서는 경락이라는 게 있어서 굳이 눈을 치료하지 않고도 눈으로 들어가는 경락을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 이제 눈 주변에서는 눈 안쪽에 뭐 정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백, 동자료, 찬죽 등 눈꺼풀 주변에 있는 혈자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경락을 통해서 눈으로 들어가는 뭐 방광경이라든지 위경, 그 다음에 삼초경 이런 경락들을 사용해서 손, 발을 통해서도 눈 쪽에 침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한의사 오늘의 건강 꿀팁 김영목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주제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잠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번 시간에 잠을 어떻게 하면 잘 잤냐 아니면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게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신체, 육체적으로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법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수면에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잠은 우리가 평균 하루에 8시간이라고 쳤을 때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잠을 자면서 단순히 정신만 쉬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하루에 있었던 쌓인 피로를 회복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척추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은 간혹가다 어깨가 좋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다가 아파서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경우에는 어깨에 오십견이 있는 경우에는 돌아 눕다가 아파서 깨고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은 똑바로 누워 자는 게 힘들어서 몇 시간에 한 번씩 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잠자리를 선택해야 좋을까요? 일단은
잠자리에 있어서는 너무 단단하거나 침대가 너무 단단하거나 아니면은 땅바닥, 맨바닥에서 자는 것들은 가능하면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청자분들도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척추, 허리부터 목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일자가 아니라 S자로 굽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자로 굽어져 있는 부분이 평평한 딱딱한 바닥을 만났을 때는 장시간 자게 되면은 이게 피로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몸에 들어간 부분들은 밑에서 받쳐주고 그리고 튀어나온 부분들은 안으로 좀 들어가주게 쿠션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베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르신들 나무로 된 베개, 목침을 많이 쓰셨는데요. 이 딱딱한 목침 같은 경우에는 목 뒤쪽에 이 후두부 쪽에는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나 신경 이런 것들이 많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베개를 썼을 때는 이 부분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어떤 분들은 두통이 생겨요. 아니면 자고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또 심한 경우는 탈모가 생기거나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쿠션감이 있는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똑바로 누워 잔다 이런 경우에는 목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목 부분이 어느 정도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런 베개들이 좋고 높이는 한 10에서 15cm 이 정도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다가 저는 항상 옆으로 자요. 이런 경우에는 베개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깨에서부터 옆 머리까지 여기까지 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20cm 이상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좀 두툼한 호텔 침구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두툼한데 푹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바로 누워 주무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무시는 게 좋냐 하면은 가장 일단은 척추에 부담이 없는 자세가 바로 누워 주무시는 거긴 합니다. 대신에 척추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인데요. 만약에 바로 누워 자기가 나는 허리가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무릎 밑에 받침을 써서 무릎을 약간 굽혀지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허리가 좀 편해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어깨가 아파서 돌아 누울 때 눌리면 아프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 눕지 힘들게 양옆으로 베개를 받쳐놓고 사람을 약간 뒤지게 주는 방향으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똑바로 누워 주무시는 게 허리가 아픈 분들 같은 경우 옆으로 누워서 많이 주무실 텐데요. 이 경우에는 가장 문제되는 것이 팔이나 다리가 너무 한쪽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목이 꺾여서 목신경이 눌린다든가 팔다리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제품 중에 바디필로우라 그래서 죽부인 같이 생겨가지고 끌어안고 자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집에 남는 베개를 사용해서 팔, 다리가 아래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게 된다면은 옆으로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피해야 될 자세가 엎드려 주무시는 겁니다. 네. 엎드려 누워 있게 되면은 목이나 허리 이런 척추 관절들에 굉장한 무리가 오는데요. 거기다가 발목까지도 과도하게 아래쪽으로 꺾어지기 때문에 다리 쪽이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족저근막염이라든지 아니면 다리에 자꾸 쥐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엎드려 주무셔야 되는 경우는 가슴 받침, 가슴 베개를 끌어안고 주무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댁에서 이제 쉬실 때 누워서 엎드려서 핸드폰을 하시거나 책을 보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도 허리가 과도하게 뒤로 꺾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엎드려서 뭔가 행동을 하시는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내용들은 획일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적용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체형이라든지 몸에 안 좋으신 부분에 따라서 의사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 맞는 수면 자세라든지 도구들을 찾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